미국의 코로나19 확진율이 2%로 떨어지면서 팬데믹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한국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약사 노바백스가 오늘 코로나19 백신 개발품이 최종 임상에서 90%가 넘는 감염 예방 효율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찰스 윤 회장이 재임에 성공해 류 한인회 제37대 회장으로 연임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조기 투표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뉴욕시장 선거 레이스가 개막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의 각 한인 단체장들이 플러싱 랜을 과정에 모여 투표 참여를 위한 가두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주말 투표에 참여, 유권자 중 많은 유권자들은 범죄를 없애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50대 어부가 낚시 도중 흑동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율이 팬데믹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감염이 크게 줄면서 진단검사 수 및 양성 반응 비율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하루 진단검사 실시 건수의 일주일 평균치가 67만 7천 건으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5월 1월 초에 정점에 달한 재확산 당시의 하루 평균치는 200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또 검사자 중에 양성 반응 결과 비율은 2%에 그쳐 겨울 정점 당시의 13%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이 늘어난 만큼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DC는 백신 접종자는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감염 증상이 없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요양원이나 수용시설 등 감염 위험이 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누적 확진자 수가 3,345만 명으로 2위 인도보다 400만 명 많은 세계 선두에 있지만 로이터 통신의 하루 신규 감염 일주일 평균치에서 1만 4,700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율은 지난 겨울에는 평균 13%를 기록했으며 특히 5개 주에선 1월 초 확진율이 40%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아이다호와 캔자스, 알래바마 등 3개 주를 제외하고 모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다음 달부터는 한국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 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면제 대상에 재외 국민 등이 한국 내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 중요 사업, 학술과 공익, 장례식 등의 목적으로도 격리 면제를 받기가 더 수월해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5일부터 한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재외 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할 때는 격리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입국 절차 완화 요구가 지속돼서 제기돼 왔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은 파이저,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백신 등의 권장 횟수를 모두 같은 국가 내에서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재외 공간에서 격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격리 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서약서 등을 총영사관 등 재외 공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인 등이 중요 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격리 면제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오늘 제약사 노바백스가 코로나19 백신 개발품이 최종 임상에서 90%가 넘는 감염 예방 효율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바백스는 한국에 2천만 명 접종의 4천만 회 주사 분량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노바백스는 거의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실험 결과 전체 효능 90.4%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승인된 파이저와 모더나와 비슷하고 세 번째 승인된 백신 얀센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증은 물론 경미한 증상 감염에 대한 예방이 100%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배적 변이로 자리 잡은 영국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는 93%이며 파악하기 어려운 변이에 대해서도 70%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는 9월 말에 미 보건당국의 사용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며 그 전에 한국, 유럽연합, 영국과 인도의 신청에 미국보다 먼저 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65세에 18세 이상 성인이 최소한 한 차례 백신 주사를 맞았고 접종 진행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노바백스는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바백스는 미국보다는 중소득 국가나 세계 백신 공동 공급 체인인 코백스에 대한 기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전통적인 비형 간염, 백일해나 대상포진 백신처럼 진짜 바이러스를 순치 약화시켜 주사해 몸속의 면역 체계 반응을 자극시키고 훈련시키는 단백질 기반 방식이며 수송과 보관이 용이합니다. 노바백스는 한국의 SK사이언스와 인도의 혈청연구원과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뉴욕 한인회 제37대 회장으로 연임한 찰스 윤 회장은 취임식에서 한인 1세대와 2, 3세대 간의 단합을 이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먼저 윤 회장은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37대 회장 취임식 겸 제61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한인 사회가 지난 60년 동안 협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직능, 종교단체, 참전 유공자 등 60년대부터 미국에 정착해 한인 이민자들의 터를 잡은 이민 1세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윤 회장은 미 주류 사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2세, 3세대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한인 사회를 하나로 단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찰스는 회칙을 준수하고 동포 사회의 화합과 결속, 권익 신장을 위해 뉴욕 한인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동포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류 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절실함을 느꼈다고 밝히고 올해 많은 한인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한 만큼 선거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등록한 한인 유권자 절반만 투표해도 첫 한인 시의원 탄생이 가능하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여 명 이상의 한인들이 한인회관에 모인 이날 행사에는 장영삼 뉴욕 총영사를 비롯해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과 각 지역 직능단체장, 존 리유 뉴욕주 상원의원,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피터구 뉴욕시의원 등이 참석해 윤 회장의 연임을 축하했습니다. 힘이 세고 끈기가 있고 포기 안 하고 얼마나 우리 미국 사회에서 진짜 롤모델 다른 커뮤니티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런 1.5세, 2세 같은 찰스 윤 회장님이 우리 한인의 미래를 이렇게 나간다는 건 너무 중요한 모멘트 생각합니다. 2019년 제36대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윤 회장은 재선에 성공해 회칙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5명의 한인 후보가 뉴욕시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한인 단체들은 이들의 당락 여부가 한인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조기 투표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막바지로 달려가는 활발한 선거 활동의 현장에 찾아가 후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찾아간 조기 투표소 첫날의 현장은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특히 첫 한인 시의원이 배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만큼 한인 후보들도 막판 총력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지자들과는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놓치지 않고 이번 예비선거에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퀸스 커뮤니티 칼리지 투표소 근처에서 만난 뉴욕시 23선거구의 린드 이 시의원 후보는 한인들의 투표가 왜 올해 특히 더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And it is super important to get the vote out in the Korean community because in my district, which is City Council District 23, we have 43% Asian Americans, but we've never had a person of color or any sort of minority that has won the city council seat before. And it's important to have representation, to have someone in office that understands our community struggles as needs and needs as well. 한편 뉴욕시 19선거구의 리처드 이 시의원 후보는 퀸스 베이사이드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스테이션에서 한인뿐만 아니라 인종 불문한 남녀노소의 지지자들과 모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 구역은요, 지금 우리 한인분들 제일 많이 사는 구역인데 민주당의 유권자들 지금 7,000명이거든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근데 보통 선거에는 400명에서 500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투표 힘이 있는데 지금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두 다 나와가지고 투표를 하고 선거에 참석하시면 시에서 이제는 우리 이 커뮤니티를 ignore 못한다, 꼭 봐야 된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기 위해 우리 한인 사회에 이번에 꼭 우리 시의원을 배출해서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5명의 한인 우리 젊은 인재들이 시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각 지역에서 모두들 신경을 쓰셔서 20일 날 모두 나오셔서 투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시 20선거구에 출마하는 대만계의 샌드라 황 후보는 해당 지역의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본인이 나고 자란 지역이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면 커뮤니티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f anyone in the community needs help, they could come to Flushing and get the help they need in the language that they understand. Thank you.
한편 유권자들은 거주지에 따라 투표 장소를 배정받게 되며 투표소 확인은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시의회는 본선거를 통해 전체 51석 중 35석이 현직 의원의 임기 제한 때문에 교체되는 물갈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뉴욕 한인 단체들이 플러싱 노던 156가 레너 광장에서 투표 참여 동료 골기 대회를 갖고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권익을 찾기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김문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뉴욕 한인회와 퀸즈 한인회, 시민참여센터, 뉴욕 한인 봉사센터, 민권센터, 뉴욕 가정상담소, 퀸즈 YWCA 등이 참가해 플러싱 일대를 돌며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올해는 뉴욕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자가 많다며 이번이 한인 시의원 배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한인들이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투표를 해야지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역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투표를 해야지 우리가 우리 권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체장들은 모두 입을 모아 한인 투표자가 많아야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라며 투표가 곧 정치력 신장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바탕을 튼튼하게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시의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인 시의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시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예산은 5%에도 못 미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의 정치력이 아직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한인 커뮤니티는 조금밖에 안 주냐고 투정하지 마시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누구에게 젖을 줍니까?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력 신장은 곧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바로 우리와 1.5세대, 2세대들에게 한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특히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이번에 달라진 순위 투표제 방식에 대비해 자세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에 지금 뉴욕시 시장 후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3명이 나와 있는데 제일 뽑혔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 1번. 1번에가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뽑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 여기 2번 란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5명까지 내가 순위 투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개표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결선 투표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한 명이라도 사표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번 선거는 시장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애드보케이트 공익공무관 그 다음에 여기에 컴트롤러 감사원장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이거 투표용지하고 실제 똑같은 겁니다. 뒤에 가시면 여기 각 보로 5개 보로 프레지던트 이렇게 여기는 퀸즈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각 지역구의 시티 카운슬. 현재 6월 22일 뉴욕주 예비선거의 조기 투표가 진행 중이며 퀸즈에서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등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 확인 등 투표 관련 문의는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등으로 하면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인 10일 뉴욕주 예비선거 조기 투표가 시작되면서 뉴욕시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개막됐습니다. 투표 참여 유권자 중 많은 유권자들은 범죄를 없애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2일의 조기 투표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1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 시민들은 민주당 좌파 진영을 지지했으나 최근 들어 중도 우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이 유권자들이 정치적 성향이 변한 가장 큰 원인은 급증하고 있는 총기 폭력과 강력 범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아이전 증오 범죄, 전철 내 흉기 테러, 총격 사건 등 범죄가 빈발하면서 급격히 취약해진 치안 문제가 최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지역 매체 뉴욕원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 46%가 범죄와 치안이
차기 시장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분의 3에 가까운 72%는 더 많은 경찰관을 거리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치안과 경찰력 강화를 강조하는 중도파 성향의 후보들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인권을 중시하면서 경찰 예산 삭감을 공략한 진보 상향 후보들의 지지도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22년간 뉴욕시경에서 활약한 에릭 애덤스 후보가 막판 여론조사에서 2위로 차고 나온 것도 유권자들의 치안 걱정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덤스 후보를 추격하는 앤드류 양과 캐서린 가시아 후보도 모두 경찰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치안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편 12일 조기 투표 참여율은 지난 10월 대선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선의 조기 투표 첫날에는 93,800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12일 투표 참가자는 16,800명으로 대선 투표 참가자의 17%에 불과했습니다. 50대 어부가 고래 입속에 빨려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카드에 사는 56세 어부 마이클 패커드는 지난 12일 바닷가재를 잡으러 나섰다가 흑동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재잡이 잠수부로 일한 패커드는 지난 주말 오전 8시쯤 바닷가재잡이용 덫을 확인하기 위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보트에서 바다로 잠수했습니다. 그는 수심 10m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커다란 충격을 느꼈고 주변은 온통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변이 깜깜했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느꼈고 고래가 입의 근육으로 날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초 후 고래는 수면 위로 올라가 패커드를 허공으로 내뱉었고 그는 보트에 타고 있던 동료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로컬 언론은 그가 고래 입속에서 30초에서 1분가량 갇혀있던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부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검진 결과 골절된 곳은 없었고 타박상 외 큰 상처가 없어 몇 시간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패커드가 겪은 사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패커드가 치료를 받은 케이프코드 병원의 한 의사는 뉴욕 포스트에 그가 45피트 수심에서 20여 초 만에 수면으로 부상했다고 하는데 압력 손상의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어부는 흑둥고래는 작은 물고기들을 한 곳으로 모은 후 삼킨다며 패커드가 작은 물고기떼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 30개국 회원국의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향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 나토 정상들은 북한의 국제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핵, 화학, 생물학적 전투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하며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토 정상들은 각국의 유엔의 기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셸 모스 뉴욕시 보건국 부국장은 2018년 당시 발표되지 않은 보건국 자료를 인용해 뉴욕시 고등학생 5명 중 1명은 마리화나를 피운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15.2%, 일반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3.3%, 물담배를 피운다는 학생은 5.6% 등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뉴욕주가 지난 4월부터 21세 성인 기후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리화나 흡연이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스 부국장은 마리화나 흡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5세 어린이부터 금연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10세부터는 마리화나 흡연 징후를 조사해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0일부터 4주 동안 뉴욕시 맨하탄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한복 광고 1000회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 씨가 디자인한 현대적인 한복을 대한민국 대표 궁궐을 배경으로 여러 나라의 모델들과 촬영한 30초 분량의 광고입니다. 가로 45m, 세로 20m 초대형 전광판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광고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펼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하나로 제작됐습니다. 뉴욕을 시작으로 영국 런던, 오세아니아 시드니, 태국 방콕,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등에서도 한복을 비롯해 한글, 한식, 한옥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뉴저지 펠팍타운 의회 특별회의에서 위조 및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펠팍 경찰서 소속 마크 메신 경사에게 67만 5천 달러의 합의금 지급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펠팍 부패방지협의회,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펠팍 한인회, 펠팍 상공회의소 등 한인 단체들이 주민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거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시위를 펼치는 등 논란 속에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메신 경사의 합의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신디 페레라 펠팍시 의원의 아들인 메신 경사는 지난 2014년 타운 정부 명의로 발행된 $1000 수표를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2019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메신 경사는 경찰 업무에 복귀했으며 5년간의 무급 정직 처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 약 45만 달러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메신 경사는 재판 과정에 쓰인 법률 비용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펠팍타운 정부에 요구하며 펠팍타운 정부와 의회는 67만 5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